과거에 산후풍이라고 알려져서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항상 고통받고 잠을 못 자는 병이었습니다. 남녀노소나 누구나 앓을 수 있는 병이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환자가 있죠. 병원에서는 진단만 정확하게 되면 치료가 너무너무 쉽게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 병 때문에 명이라는 소리도 듣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뭘까요? 하지불안 증후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하지불안 증후군 명의들을 모셨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유전되는가? 하지불안 증후군은 가족력이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와서 여쭤보면은 가족 중에서 엄마가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따님이 그렇다,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반 다른 분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경 교수님, 네.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10명이면 10명 다 다양하게 그 증상을 다르게 호소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공통점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가만히 있을 때 불편하고 밤에 악화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움직여주면 좀 못 느끼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되기 때문에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막 계속 다리를 움직이거나 심지어는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 환자들이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증상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게 큰 증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비약물 치료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한 30분 내외 정도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정도의 운동을 한 10분에서 한 5분 정도만 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방법이 뭐 특별하게 하지불안 증후군에 특화된 운동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트레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플랭크 대부분의 운동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리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정도를 본인이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이 철분 부족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국소적인 부위에 철분이 떨어져서 증상이 생긴다는 그런 병리 기전에 기초하여서 철분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면은 증상이 호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론에서 철분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리적으로 철분 부족이 원인이 됨으로써 혈중 철분 농도를 상승시키고 그를 통해서 내막을 통해서 뇌 속의 철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게 철분 치료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도파민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뇌를 좀 안정시켜야지만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안 생기는데 머리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위 중에 시상하부와 관련되는 부위에서 감각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리가 불편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후반부터 도파민 약물을 쓰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 이런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쓴 것이 아니라 도파민 효능제 또는 도파민 작용제라고 하는 약물을 2000년대 초반부터 써봤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죠. 정대 효과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의 자연 경과보다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약물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먹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은데 약을 6개월, 1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약을 먹기 전보다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는 약의 부작용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시면서 약물을 좀 오히려 줄여보거나 바꿔보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도파민제는 이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또 오래 먹다 보면은 우리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래 먹는 분들을 보면 이게 도박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또 부작용을 호소해서 이 도파민제는 하여튼 처음 했을 때는 효과는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도 됐는데 또 도파민은 또 오래 쓰고 장기간 쓰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치료법을 알려주십시오. 2010년도 이쯤에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약에 대한 임상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약이 이제
프레가발린하고 가바펜틴이라는 약인데요. 원래 이 약은 경련을 억제하는 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경련 억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통증 조절하는 데 효과가 탁월한 게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통증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거의 다양한 모든 종류의 통증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지브란 증후군 임상에서 우수성이 입증이 됐고 기존 도파민 제제하고 동등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반면에 부작용, 특히 장기 부작용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성 하지브란 증후군이 있거든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어떤 안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동반된 경우. 그 다음에 도파민 제제가 부작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못 쓰겠죠. 뭐 증대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파민의 부작용 때문에 뭐 구역질이 나거나 뭐 그래서 못 쓰는 경우에는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유럽하고 그다음에 국제 하지브란 증후군 가이드라인에는 도파민 제제와 함께 동등한 1차 치료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어떤 급여, 그러니까 보험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지브란 증후로 그 급여 처방, 보험이 적용되는 약물은 앞에 말씀드렸던 도파민 제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5년, 17년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프레가발린, 가바펜틴이 효과가 좋고 또 도파민 계열의 약물들이 오래 쓰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 약에 대해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이제 급여를 요청하는 서류를 올렸는데 보험 당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보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제 임상 연구도 있지만 국내 임상 자료가 없거든요. 이제 국내 임상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신원철 교수님, 조용훈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분당차병원의 이제 신정원 교수님 4개 기관에서 이 프레가발린의 하지브란 증후군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프레가발린 그러니까 약하고 의약하고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릅니다. 어떤 약이 투약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브란 증후군, 중등도 이상인 하지브란 증후군 환자에서 약을 먹여서 3개월 뒤에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의학 대비 이제 보는 연구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은 약이고 그 다음에 다른 통증성 질환에서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임상 시험 참여를 권유하면은 못 쓸 약을 마치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이 임상 시험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쳐서 국내에서 1차 약으로 이제 승인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주변에 하지브란 증후군 환자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결과를 발표해서 급여로 1차 약으로 받을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나라 하지브란 증후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 10% 있는 많은 환자들한테 보험 급여를 받으면 30% 이내밖에 돈을 안 내니까요. 굉장히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연구가 진행되니까 혹시 기존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하지브란 증후군 환자나 또 기존 치료에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환자라면 한번 여기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셔서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